김영란의 책으로 보는 세상. 오늘 나눌 책은 이여령의 디질로그라는 책입니다. 오늘 한 끼를 걸렀는데 오늘 걸은 끼니는 영원히 찾아 먹지 못한다는 말이 문득 생각이 나서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유독 먹는 것 좋아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별걸 다 먹는다고 하며 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다닐 때도 시계에다가 매일 밥을 주며 살았습니다. 디질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로 디지털 시대의 얼리 어댑터라고 불리는 이여령 교수가 2006년 출간한 책입니다. 오랫동안 대학 교수를 지냈고 주요 일간지 논설위원회다 제1대 문화부 장관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저자는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려왔습니다. 그가 30회에 걸쳐 신문에 연재했던 것을 묶은 것으로 그는 당시 70이 넘은 노년에도 7대의 컴퓨터로 일 처리를 하며 누구보다 속도와 정보를 즐겨온 사람입니다. 14년이나 전에 쓴 책을 지금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그 책이 더 유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한 마지막 기력을 다해 암투병 중인 저자를 응원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3,000종 이상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밥처럼 먹는다고 말하는 민족은 아마 우리 민족밖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마음도 먹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돈도 먹을 수 있으며 그러다가 심하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세계 챔피언이 된 홍수환 권투 선수의 감격에 찬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의 순간은 매스컴을 타며 챔피언도 공공연하게 먹는 거구나 하고 판정됐습니다. 월드컵에서 공이 남이 골대에 들어가면 그들은 골을 잃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곧 죽어도 한 골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회 물을 많이 먹었다든지 고스톱을 칠 때 못 먹어도 골을 한다든지 비속한 남자들은 심지어 여자도 말합니다. 겁도 먹고 일이 안 풀리면 애를 먹기도 합니다. 말만 잘하면 말도 잘 먹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경비가 덜 먹힐 수도 있습니다. 달나라 토끼조차 먹을거리를 준비하느라 떡방아를 찢는다는데 동심들은 겨울이 되면 산토끼가 무얼 먹고 사느냐고 노래로 걱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진기 드셨습니까? 하고 먼저 먹는 인사부터 하던 민족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로맨틱한 사랑도 차나 한 잔 또는 밥 한 번 먹고 시작하고 술 한 잔 먹고 하자는 것이 흔한 인사입니다. 술은 마시는 것이지만 먹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두 간파한 저자는 우리가 온 동네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오밤중에 꼬마 손에 들려온 시루떡에서부터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물으며 시작된 바로 그 웬 떡이 바로 우리 정보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화를 통해 나누기 시작한 정보가 오늘날 우리를 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로 있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정보, 그것까지도 따끈따끈하다고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3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 하고 산수도 우리는 먹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요즘 정답은 1개가 아니라 2개인 이유는 역시 먹는 게 남는 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장금의 장금이가 단지 미각만으로 굳은 궁궐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도 역시 먹는 것을 중시한 한국 드라마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합니다. 이메일에는 앳을 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골뱅이라고 부르며 굳이 먹는 것으로 이름 붙인 나라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골뱅이를 위해서 사진 찍은 것을 보았다면
그 절묘한 이름 앞에 무릎을 칠 거라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먹는 것을 특별히 즐기기는 하지만 먹는 것을 문명의 의미로 상징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의미하는 컴퍼니의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퍼니는 빵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말하는 식구는 입의 숫자를 뜻하고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로 시작한 기독교 윤리나 뉴턴의 사과, 그리고 종말을 담은 스피노자의 사과나무, 예수가 지상에서 마지막에서 한 일 최후의 만찬 등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도 먹는 것이 많아서 애플 컴퓨터에 사과,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인 자바는 커피 이름을 붙였습니다. 광고성 쓰레기 메일은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데 초창기 스팸 회사가 과잉 광고를 한 탓에 그것에 질린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먹는 것을 가장 밝히는 우리가 지금 디지털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디지털로는 우리가 즐기는 맛은 하나도 낼 수 없으며 해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진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가 우리 문화를 감성문화, 아날로그적 문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각자 자기 접시를 앞에 두고 두 손으로 먹는 외국 음식 문화와는 달리 우리 문화는 언제든 젓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함께 먹을 수 있는 정이 가득한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젓가락이 서로 의존해야 반찬을 집을 수 있듯이 우리 고유의 아날로그 문화를 디지털 문화와 상호 의존하게 해서 세계 속으로 키워나가자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정보란 원래 정을 알린다는 말이기에 디지털 시대에 우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영혼 없는 기계 문명에 점차 식상한 사람들은 점점 따뜻하고 인간적인 대화와 옛것을 그리워하는 추세를 간파한 것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한국 문화를 결혼시킨 디질로그야말로 진정한 후기 정보화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라는 석학의 선견 지명이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만 융통성이 있고 신바람에 끼도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한국인의 국민성을 그는 디질로그 문화 창조의 적격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두뇌로만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말하듯이 기술보다는 의식을 통합한 감성 문화로 세계 공동체를 이어주자는 주장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놀랍도록 빠르게 일어난 한국인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그가 자신 있게 묻습니다. 남의 나라에 못 박지 않고 이만큼 사는 나라가 또 있는가? 지금까지의 문명은 하나의 길만을 선택해 걸어야 했지만 디질로그 문명은 퓨전과 하이브리드로 유연한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지만 몸은 현실인 아날로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조화와 감성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이 온 길을 잃지 않기를 염원했던 연세 드신 어른의 오래전 통찰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